사람의 몸은 자연과 같습니다. 해가 뜨면 기운이 오르고 해가 지면 쉬어야 하듯 우리 몸도 매 순간 흐르고 순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막히면 병이 찾아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사람의 몸은 스스로를 고치는 힘이 있다. 다만 그 힘을 깨워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비법은 약을 쓰지 않고도 기혈의 흐름을 열어주고 장기와 근육, 신경을 고루 이롭게 하는 생활법입니다. 하나하나 쉬운 동작 같지만 꾸준히 하면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를 자주 문질러주기. 배는 오장육부가 모여있는 인체의 중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배꼽 아래 단전을 기와 혈의 근원으로 보았고 현대의학에서는 복부에는 장, 간, 췌장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배를 부드럽게 문지르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변비와 복부, 팽만감이 줄어듭니다. 방법은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30회, 반시계 방향으로 30회를 문지릅니다. 아침 기상 후와 잠들기 전 하루 2번 실시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복부 수술 직후, 급성 복통이나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해야 하며 너무 강한 압력은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항문에 힘주기. 허준 선생은 하체의 기운을 굳건히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항문에 힘을 주는 습관은 골반 저근을 강화해 배변 기능을 개선하고 요실금과 치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현대의학에서 케겔 운동으로 알려진 이 방법은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숨을 들이마시며 항문을 조이고 5초간 유지한 후 숨을 내쉬며 힘을 풉니다. 10회 반복을 하루 3세트 진행합니다. 서서, 앉아서, 누운 상태 모두 가능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에 힘을 주지 말고 항문 근육만 부드럽게 조여야 하며 치질이 심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귓볼을 자주 문질러주기. 귀는 온몸의 축소판이라 불립니다. 한의학에서는 귀가 신장과 깊이 관련된다고 보아 귀를 자주 만지는 것이 신장 강화와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신경 말단이 많아 자극 시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엄지와 검지로 귓볼을 잡고 돌리기 10회, 위로 당기기 10회, 아래로 당기기 10회를 합니다. 귀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도 좋습니다. 넷째, 손으로 머리카락 빗어주기. 두피를 자극해 주는 겁니다. 머리 피부에는 많은 혈관과 경혈이 있습니다. 두피를 자극하면 뇌 혈류가 원활해져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완화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손가락 끝 지문으로 이마에서 정수리, 정수리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양 귀 위에서 정수리 방향, 뒷목에서 위쪽으로도 골고루 자극합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5분씩 실시합니다. 다섯째, 혀를 굴려 침을 만듭니다. 허준은 침은 장수의 약이라 했습니다. 침에는 살균 성분과 소화 효소가 있어 면역력 강화, 구강 건강, 소화에 모두 이롭습니다. 혀를 움직여 침 분비를 늘리면 구강 건조증도 예방됩니다. 입을 다문 채 혀 끝으로 윗 잇몸 안쪽과 입 천장을 시계 방향 20회, 반시계 방향 20회 돌립니다. 침이 고이면 3번에 나눠 삼킵니다. 턱 관절이 약한 분은 천천히 움직이며 턱에 통증이 있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를 가볍게 부딪혀 줍니다. 치아와 잇몸은 전신 건강의 지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치아가 신장과 뼈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부드럽게 부딪히면 잇몸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침 분비가 늘어납니다. 입을 다물고 위아래 치아를 딱딱 소리가 나게 가볍게 20회에서 30회 부딪힙니다. 7째, 등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등은 척추와 오장육부를 잇는 경락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등을 따뜻하게 하면 장기의 기운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방법은 온 찜질팩을 어깨와 등 중앙에서 10분에서 15분 대거나 특히 추운 겨울에는 옷을 겹겹이 입어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급성 부상이나 염증이 있을 때는 온찜질을 피하고 열감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8째, 코 마사지. 코는 호흡의 관문이자 폐와 연결된 기관입니다. 코 주변을 마사지하면 호흡기 기능이 강화되고 비염, 코막힘이 완화됩니다.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 콧등을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리기 20회, 콧망울을 원형으로 문지르기 20회를 합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9째, 눈동자 움직이기. 눈은 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시력과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면 눈 근육이 풀리고 시력이 보호됩니다. 방법은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위아래 좌우로 10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립니다.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덮어주는 안마법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녹내장, 망막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후 시행해야 합니다. 10째, 발끝 두드리기.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발끝에는 전신과 연결된 경혈이 집중되어 있어 두드리면 하체의 혈액순환과 전신 활력이 향상됩니다. 맨발 상태에서 발끝을 바닥에 가볍게 50회에서 100회 두드립니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서로 맞부딪히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절염이나 골절이 있는 경우는 피하고 통증이 있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 10가지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장비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습관처럼 실천하면 기혈이 원활해지고 몸의 자가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허준 선생이 말씀하셨죠. 약은 병을 고치지만 습관은 병을 막는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이 쌓여 평생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